안타까운 사실은 집중을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집중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한 결과를 자신의 탓으로만 돌린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동기부여학과 최홍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감정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따라 혼자인 것 같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감정. 세상 사람들은 다 즐거워 보이는데 나만 왜 이런가 싶은 감정.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이상하게 혼자가 된 기분,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면 괜히 위축되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습니다. 나는 왜 자꾸 내 탓을 할까? 라는 책에서는 이런 감정이 드는 이유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조금 명확해질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자신의 체력과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그에 맞는 충분한 연습과 훈련을 해나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이렇듯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의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삶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내려줄 수는 없을 겁니다. 애초에 개개인의 삶에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즉, 여러분들 탓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롭고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에 의한 과잉 행동장애, 즉 성인 ADHD를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주의력 결핍이 아니라 불안장애, 우울장애가 그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 이유가 주의력 결핍 때문이 아니라 우울증 같은 감정장애가 원인이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우울하거나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을 만큼 뇌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는 원리라고 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실제로 집중력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집중을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집중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한 결과를 자신의 탓으로만 돌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힘든 일에서도 좋아하는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일상은 어떠한지, 머리와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깊이 귀를 기울여보라고 말해요. 저도 가끔 너무 많은 일들로 둘러싸여서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무언가 불안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모든 생각이랑 행동을 멈추고 릴렉스하는 것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쉽게 어떤 감정 상태인지 떠올리지 못하셨을 거예요. 요즘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알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드물다고 합니다. 분명히 감정 상태를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 라면서 감정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누군가는 어떤 감정이 들어야 맞는 거죠? 라면서 반문하기도 합니다. 마치 질문을 질문으로 되받아쳐서 대답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신분석 용어로 이런 증상을 감정표현 불능증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을 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는 증상인 겁니다. 이런 증상을 겪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요. 저자는 놀이공원 데이트를 예로 듭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놀이기구를 탄 후에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놀이기구를 타서 즐겁고 흥분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감정표현 불능증을 겪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혹시 심장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감정상태 불능증은 그 자체가 병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 따른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접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거나 힘들고 외로운 환경에서 자라서 그 누구에게도 터놓고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웠던 환경, 이러한 환경들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어릴 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성격적인 특성이 굳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예의와 겸손이라는 압박 때문에 솔직하게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억누르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억압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께서 현재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는 간단하고 쉬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먼저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훈련부터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유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문득 혼자인 감정이 들고 외롭고 집중하기 어려울 때, 이 감정의 이름은 아침마다 느끼게 되는 이유 없는 고독함, 이렇게 지어봤는데 좀 이상한가요? 그리고 보통 이 감정은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이렇게 감정을 바꾸고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해결책까지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자는 이렇게 생각에서만 끝내지 말고 입 밖으로 표현까지 해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한번 시도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면 반려동물이나 인형에게 표현해보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허규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뿌듯함, 기쁨, 감사, 아쉬움, 섭섭함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감정과 마음을 스스로 깨달아 나가는 과정을 알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본다면 반드시 달라지는 순간이 올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만의 탓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모든 결과를 내 탓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해요. 우리는 늘 감정과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일지 스스로가 모르는 상황이라면 모든 것을 잠시 멈추신 다음에 내면을 깊게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정말 수많은 인간관계를 하시게 될 거고 또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또 내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마주하시게 될 텐데 그때마다 감정에 지배당하고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고 어떤 상태인지 차분하게 정의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감정 통제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성과 내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